아테네에 번화한 매춘굴에서는 여성을 한 번 이용하는데 보리빵 2개나 값싼 포도주 한 병보다도 적은 돈이 들었다. 이런 여성들은 포르나이라고 불렸는데 이 단어는 그들을 단순히 거래와 수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디오나 리수스 같은 인물들의 법정 연설에 따르면 포르나이는 하루에 10명에서 10명의 남성을 상대하며 렌틸콩 한 줌을 살 돈 정도만 벌었다. 반면 매춘굴 주인들은 부자가 되었고 그들의 수입 일부는 세금으로 도시 국고에 직접 흘러 들어갔다. 아테네 법은 매춘에 들어가는 최소 연령을 규정하지 않았다.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 기록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이런 곳에서 착취당했다. 노예로 끌려온 소녀들은 허벅지에 뜨거운 철로 낙인을 찍혀 살아있는 소유물로 표시되었다. 매춘굴 안에서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가혹했다. 이를 거부한 소녀는 끔찍한 처벌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며칠 동안 굶주리거나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새로 도착한 소녀는 특히 잔인한 의식을 겪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단골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행당했다. 테살리 출신의 파피라는 남성의 기록에 따르면 이는 소녀의 정신을 꺾고 탈출의 희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 구경꾼들은 종종 비웃고 웃으며 그 고통을 대중의 오락거리로 만들었다. 새로 도착한 소녀는 오랫동안 매춘굴에 있던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남성들은 이전에 해를 입지 않은 새로운 여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평소 가격의 10배를 지불했다. 당시의 작가들은 이런 거래를 마치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사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묘사했다. 프라이버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더러운 천이나 매트로 겨우 구분된 큰 방의 한쪽 구석에서 일했다. 고통의 비명은 배경소음의 일부였고 차례를 기다리는 남성들에게는 오락거리였다. 이 숨겨진 고통과 회복력의 이야기를 더 파헤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삶에서 침묵당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매춘굴 주인들은 여성들을 기묘한 기준으로 분류했다. 누비아 출신 여성, 키가 유난히 작은 여성, 말을 할 줄 모르는 여성, 저항하는 여성, 그리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여성들이 있었다. 각 그룹은 각기 다른 가격표와 고객층을 가졌다. 5세기 예술작품에는 남성들이 저항하는 여성을 제압하려고 경쟁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순전히 오락을 위한 것이었다. 매춘굴 벽에 새겨진 낙서에는 일부 고객들이 얼굴을 베거나 흉터를 남기고 심지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히는 특권을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있다. 폭력은 다른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 특별히 광고되었다. 갈라진 입술, 부서진 이빨, 기울어진 기름 램프에 의한 화상 같은 부상들은 특정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찾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여성의 고통은 예술의 한 형태였고 그녀의 비명은 술에 취한 멜로디였다. 철학과 연극을 찬양하던 그 도시에서 여성에 대한 잔혹 행위는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잔혹함도 종교 축제 기간 동안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특히 디오니아 축제 같은 특정 행사에서는 매춘 여성들이 신성한 의식의 일환으로 남성 무리에게 무료로 넘겨줬다. 생존자들의 기록은 이런 장면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묘사했다. 술에 취한 남성 무리가 음악이 흐르고 포도주가 넘치며 피해자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에 내기를 걸며 여성들을 폭행했다. 이런 날 여성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군중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당시의 의학 기록에는 뇌출혈,
질식 과다 출혈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사제들은 이런 행위가 신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도주와 학대받은 여성의 피가 제단 위에서 뒤섞였고 그들의 마지막 숨결은 풍작을 위한 기도로 재구성되었다. 축제가 끝나면 살아남은 여성들은 매춘굴로 끌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죽은 자들은 도시 밖으로 버려져 쓰레기처럼 계곡에 던져졌다. 이런 의식적 잔혹 행위는 여성들이 매일 겪는 폭력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끊임없는 채찍질, 가죽끈이나 맨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이 이어졌다. 충성스러운 단골들은 종종 처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와인을 한 방울 흘리거나 고객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소한 실수에도 잔인한 게임을 만들어 여성들을 괴롭혔다. 아테네 매춘굴의 여성은 며칠 동안 음식과 물 없이 깜깜한 방에 갇힐 수 있었다. 때로는 더 잔인한 처벌도 있었다. 그녀는 돌기둥에 묶여 공개된 안뜰에 방치되어 겨울밤의 추위에 젖은 옷을 입고 떨거나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이 서 있어야 했다. 이를 주인들은 냉소적으로 인성교정이라고 불렀다. 손에 잡히는 물건, 나무 곤봉, 무거운 와인잔, 심지어 칼에 둔한 끝, 은 여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고통을 억지 미소로 감추는 법을 배웠다. 눈물이나 비명은 주인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인체의 완벽함을 예술과 조각으로 찬양하던 도시에서 이 여성들의 몸은 멍, 화상, 흉터로 뒤덮인 살아있는 캔버스가 되었다. 만약 여성이 탈출을 시도하면 법은 이를 자유를 위한 호소로 보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훔친 행위로 간주했다. 처벌은 잔인하고 공개적이었다. 도망친 여성들은 이마나 가슴에 뜨거운 금속으로 낙인을 찍혀 영원히 탈주자로 표시되었다. 법정 기록에는 더 끔찍한 운명도 드러난다. 일부 포획된 여성들은 나무판에 못으로 고정되어 도시 광장에 전시되었고 이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였다. 갈증이나 못상처, 주변의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 흔했다. 일부 절박한 여성들은 신전의 피신에 제단 앞에 몸을 던지며 신의 보호를 빌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제들은 그들을 소액의 돈을 받고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재산권은 신의 자비보다 우선했다. 도망친 여성들은 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그들의 피는 신전 계단을 적셨다. 그 얼룩은 새벽에 다른 노예들이 닦아냈다. 실패한 탈출 시도마다 더 가혹한 보복이 뒤따랐다. 아테네의 정의는 여성의 의지를 꺾으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끝없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유용성은 새로운 여성이 싸게 공급되는 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었다. 당시 의학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들 중 20대 중반을 넘겨 사는 이는 거의 없었다. 사망 원인은 일 자체만큼이나 끈질겼다. 성병, 치료받지 않은 상처로 인한 감염, 완전한 탈진, 영양실조와 반복된 학대에 누적된 피해였다. 썩어가는 살과 고름이 나는 상처, 악취 나는 분비물이 있어도 여성들은 이를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신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일해야 했다. 주인들은 의료치료를 돈 낭비로 여겼다. 새 소녀를 사는 게 의사 방문보다 저렴했다. 고객들이 썩은 살과 피의 악취에 대해 불평하면 고통이 죽어가는 조직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채찍질로 응답받았다. 옛 매춘굴 유적 근처의 고고학 발굴 작업은 소름 끼치는 증거를 드러냈다. 강제 섹스와 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골반 손상, 둔기로 인한 두개골 균열, 잘못 치유된 갈비뼈, 수년 안의 긴장으로 인한 척추 기형이 있는 여성의 뼈들. 이 뼈들은 체계적인 폭력의 삶을 조용히 증언한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병든 여성은 의식 없이 버려졌다. 숨을 쉬고 있든 아니든
도시 밖으로 끌려가 버려졌다. 아름다움과 균형의 이상을 세운 아테네에서 여성의 몸은 깨진 도자기처럼 버려졌다. 임신은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귀중한 재산의 손상으로 간주되었다. 처벌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출산을 막기 위해 주인들은 여성들에게 독이 든 약초를 강제로 먹이거나 복부를 때리거나 낙태할 때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들게 했다. 고대 의학 기록에는 끔찍한 낙태 관행이 상세히 나와 있다. 폭력적인 병을 일으키는 약초, 자궁에 부은 끓는 기름, 또는 뾰족한 나무 막대기를 삽입하는 방식이었다. 임신을 멈출 수 없을 때는 고객을 접대하던 더러운 짐매트 위에서 출산이 이루어졌다. 조산사도, 약도, 위생도 없었다. 많은 여성이 출혈이나 출산 후 며칠 동안의 열병으로 죽었다. 고고학자들은 매충을 뒤에 배수로와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뼈들을 발견했다. 아무런 보살핌 없이 버려진 유아의 유해였다. 신생아 사례는 특히 여아나 노예가 낳은 아이들에게 일상적이었다. 많은 여성들에게 아이의 삶을 끝내는 것은 그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로 여겨졌다. 그들 자신이 겪은 운명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아테네 법 아래에서 이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 그들의 몸과 노동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했다. 그들은 음식, 옷, 쉼터에 대한 터무니없는 빚을 지고 일해야 했고, 이 빚은 이자와 임의의 벌금으로 매일 늘어났다.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동의라는 개념은 법이 그들에게 전혀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법정 문서에는 학대를 호소하려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스템은 그들에게 불리했다. 노예의 말은 고문을 통해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유인을 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를 발명한 사회에서 절반의 인구인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노예 여성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며 가축보다도 덜 소중히 여겨졌다. 가축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먹이와 쉼터를 제공받았다. 그런데도 극히 드물게 여성이 그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가능성을 엿볼 때가 있었다. 부유한 후원자가 그녀의 자유를 사주거나 주인이 그녀를 고급 연회에서 음악가나 무용수로 훈련시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할 때였다. 하지만 대다수에게는 그런 순간이 결코 오지 않았고 착취의 고리는 자비 없이 이어졌다. 때때로 여성은 주인이나 부유한 후원자의 총애를 받아 일반 계층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그녀는 고급 보석으로 치장하고 거친 모직 대신 비단 옷을 입으며 전용 방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소위 특권은 화려한 감옥에 불과했다. 총애받는 여성들은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았다. 주인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평범한 매춘굴로 보내지거나 사소한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런 총애받는 여성들은 종종 접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주인은 손님에게 자신의 애첩을 하룻밤 빌려주고 다음날 마치 고급 와인잔을 잠시 빌려준 것처럼 돌려받았다. 이 비참한 계층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재산일 뿐이었다. 그녀의 몸은 물건이었고 그녀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었다. 금으로 된 사슬은 쇠사슬만큼이나 그녀를 단단히 묶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젊음은 영원하지 않았다. 거리의 노예였든 총애받는 애첩이었든 나이가 들면 그녀의 가치는 주인의 눈에서 사라졌다. 결말은 언제나 같았다. 이름 없는 죽음과 의도적인 망각. 이 여성들은 적절한 장례의식을 받을 존엄성을 박탈당했다. 그들의 시체는 도시 밖 계곡이나 얕은 무덤에 버려졌다. 신성한 관습에 어긋나게 그들은 묘비, 비문, 재물 없이 버려졌다. 드물게 자유를 얻은 여성조차 과거의 오명 때문에 존경받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직 매춘 여성은 시민 생활에서 배제되어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존재하지만 지워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고고학자들은 도자기 파편과 가정 쓰레기 더미에 섞인 여성의 유해를 발견했다. 그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마지막 휴식처였다. 묘비도 이름도 기억도 없었다. 전사와 왕을 서사시로 불릭시하게 만든 문화에서 이 여성들의 삶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고통은 너무 흔해서 시로 보존되지 않았다. 그러나 잔혹함은 망각을 넘어 연애로 이어졌다.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코미디 작가들은 매춘 여성을 천박하고 음탕하며 조롱이나 폭력의 대상으로만 묘사했다. 아테네 극장에서는 강간, 구타, 공개적인 굴욕 장면이 무대에 올라왔고 관중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여성의 고통은 코미디로 제공되었다. 가정에서는 포도주 잔과 식기류에 강간, 고문, 기타 잔혹 행위가 그려진 도자기가 장식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생활의 직물에 녹아들어 정상화되었다. 시인들은 때때로 고급 창녀의 우아함을 찬양했지만 매춘굴의 여성들은 시에서 조롱의 대상으로만 등장했다. 그들의 고통의 외침은 운율로 뒤틀렸고 눈물은 비나 아침 이슬에 비유되었다. 비극 연극을 고급 예술로 승화시킨 사회에서 살아있는 여성들이 겪은 진정한 비극은 농담으로 변했다. 아테네 문화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술을 완벽히 익혔다. 이 의도적인 무시는 그들의 경제가 무력한 자들의 착취로 번영할 수 있게 했다. 매춘굴은 도시국고에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고 여성의 매매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었다. 민주주의는 절반의 인구가 노예로 살아가고 여성이 정치적 삶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회에서 번성했다. 소크라테스가 광장에서 덕의 의미를 논쟁할 때 몇 거리 떨어진 곳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이 인간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고귀한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 도시는 조직적인 인신매매로 불을 쌓았다. 파르테논의 대리석, 신전의 웅장함, 극장의 무대는 모두 여성의 피와 몸으로 번 돈으로 지탱되었다. 아테네의 화려함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노예 여성들의 피와 몸으로 일부 자금이 조달되었다. 현대 고대 그리스 설명, 교과서든 관광 가이드든 이 현실을 종종 미화하거나 생략한다. 고전 세계의 어두운 이면은 인정하면 고대의 영광을 더럽힐까봐 깨끗이 지워진다. 이 삶을 견뎌낸 수만 명의 여성은 공식 역사에서 빠져 있고 그들의 고통은 이야기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부재는 침묵이 아니다. 아테네의 폐허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문다. 표시 없는 무덤, 그들의 이미지가 담긴 도자기 조각, 고대 매춘굴의 희미한 낙서 흔적은 모두 같은 진실을 속삭인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질 가치가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과 솔직한 의견은 우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